여러분 깡통전세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조카로부터 내가 얼마 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빌라가 깡통인 것 같아. 그래서 내 보증금 못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깡통전세 사건은 보통 신축 빌라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신축 빌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면 보통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 나라에서 임대인의 그 보증금 반환 채무에 보증을 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임대인은 국외로 도망을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그러면 그 빌라를 처분을 해서, 처분이란 즉 경매죠. 경매를 붙여서 보증금을 회수하거나 뭐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해가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4억짜리인 줄 알고 한 2억 정도로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 자녀가치 2억이 있으니까 내 보증금은 충분히 회수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4억도 안 되고 한 2, 3억밖에 안 되는 빌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경매에 붙여봤자 보증금을 회수할 기회는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이 보통 깡통전세의 구조라고 할 것이고요. 국토교통부가 이런 깡통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나 뭐 대책을 고안을 하고 있는데, 지난 17일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좀 손을 보면서 깡통전세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대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직 뭐 입법 예고가 된 정도의 규칙인데요. 여러분 아파트 시세는 보통 어디서 확인을 하세요? 공동주택 열람 가격을 찾고서 이 아파트는 최근에 뭐 지난달에 지지난달에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됐었구나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빌라의 경우에는 사실 그것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빌라는 그 건축의 모양이나 대지의 형상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3층짜리도 있고 4층짜리도 있고, 또는 뭐 역 주변에 있는 것도 있고 길 안쪽에 있는 빌라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열람 가격으로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설 때 시세로는 이 빌라가 얼마인지를 제대로 알기 어려우니까 감정평가서를 보고 이 빌라는 얼마짜리구나 라고 하면서 보증을 서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 사례를 비교할 샘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 자체가 대규모 단지이고 또한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부동산이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신축 빌라는 동일한 사례, 동일한 위치, 동일한 형상, 그리고 동일한 뭐 건축 연도를 가진 빌라를 찾기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서에 기대어서 그 신축 빌라의 시세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그간 이 감정평가서, 신축 빌라의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설실례가 있지 않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마련하면서 예고한 규칙은 앞으로 빌라의 시세를 감정평가할 때는 거래 사례, 그리고 그 거래 사례와 우리가 평가하려는 빌라 간의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같은지에 대해서 이제 보정이라고 하는데, 그 보정 수치들, 그리고 이 빌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우세하다고 평가한 것, 열등하다고 평가한 것들 같은 이런 수치들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치하라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만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세 계약 체결하면서 이 빌라의 시세가 얼마인지 감정평가도 해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 감정평가서라도 찾아봐야 되는 건가? 그 정도로 해야 할 정도로 이렇게 복잡한 사회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감정평가서라는 거는 정말로 그 부동산, 그 빌라의 시세를 알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도, 사실 이거 소송으로 들고 가더라도 법원에서는 감정평가서를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인데, 그 자료마저도 사실은 약간의 트릭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 사회에서 누구를 믿고 이런 빌라에 관한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토교통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 규칙을 만든 것 같고요.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해서 이제 신축 빌라가 뻥튀기 돼서 평가되는 그런 사태는 없기를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토교통부 입법 예고안 규칙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는 바이고요. 이런 깡통전세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보통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임차인분들,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보증했던 나라나 어떤 기관들입니다. 임차인분들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때는 다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요. 최근에 또 이제 국가기관이
보증을 했던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연쇄적으로 그것들이 이제 부도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국회나 정부에서 문제를 좌시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을 섰던 기관을 대리해서 구상 청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건에서 동일한 임대인이 경기도 각지의 빌라를 매수해서 이 보증금을 먹고서 튄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의 세금이 안전하게 쓰이고 있는지 또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국토교통부이든 아니면 국회이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더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